폐륜정당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폐륜이라고 할까요? 뭐 다들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영아 살해 사건들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서 어쨌든 아기는 태어났는데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살해를 해버리는. 거의 이거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벌어지는 행동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정신 이상자의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벌인 일인지는 감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폐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인륜을 부정한 사건이죠. 인륜을 부정한 사건. 이걸 폐륜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국민의힘에게 폐륜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폐륜정당. 자,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이 공천을 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탄생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 죽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폐륜정당이었습니다. 8년 전에 폐륜정당이었어요.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영구히 격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이 폐륜 행위를 저지른 자유한국당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폐륜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도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번 폐륜을 저지른 자는 두 번, 세 번 저지릅니다. 이것들이 두 번째 저지른 폐륜이 윤석열 대통령, 자기들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하고 형사재판 지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나섰을 때도 이 폐륜정당 국민의힘은 우리는 관계없다. 우리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이 폐륜정당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첫 번째 폐륜에 이어 윤석열 탄핵이라는 두 번째 폐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선출한 합법적 대통령 후보 김문수를 쫓아내고 끌어내리겠다고 세 번째 폐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8년 전에 첫 번째 폐륜이 벌어졌을 때 자유한국당을 해체했어야 돼요. 저런 거는 백해무익하다. 그냥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하고 해체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타격을 받아도 그때 해체하고 제대로 된 자유주의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키워왔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 못했어요. 그 바람에 두 번째 폐륜을 다시 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폐륜을 지금 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있는데 소 잃고 나서 고치면 뭐하냐 이런 속담입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한 마리 잃고 그걸로 외양간을 고쳐놨으면 두 마리째 안 잃었을 텐데 소를 잃고 나서도 외양간을 손보지 않는 바람에 소 한 번 더 잃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가 아니라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 것들. 이게 지금의 국민의 힘이고 사실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입니다. 이 사태에 이 폐륜적 사태에 저부터 책임이 커요. 왜 진작에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자고 나서지 못했는지 정말 제가 반성합니다. 자유일보는 전광수 청년사업가 전광수 씨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자기 당 후보 흔드는 황당 국힘이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참담한 것은 지금의 국힘 지도부가 보여주는 무기력과 어처구니 없는 행태들이다. 승리를 위해 일치단결해야 할 시점에 국힘의 지도부는 유일 대선주자 김문수를 외면한 채 한덕수를 전면에 세우려 하고 있다. 당원과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합법적 후보 대신에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꽃가마를 타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한덕수의 대선 행보,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를 외친 것 말고 뭐가 있느냐. 이런데도 김문수가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내 기득권 세력, 쌍권을 비롯한 당내 기득권 세력이 김문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이 한심한 선택과 행태는 단순한 전략 실패, 대선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멸망에 부채질하는 것이다. 저 종북주사파는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조직이 동원되고 대법원 결정조차 흔드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파는 도리어 자기 당의 후보를 무너뜨리기에 애쓴다. 이것이 과연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김문수를 버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패배를 결정짓게 된다. 김문수를 버리고 한덕수를 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조차 꺼트리는 것이 된다. 선택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다. 무기력하고 배신적인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진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싸우겠다는 김문수를 중심으로 반드시 이 사태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이런 칼럼입니다. 어제 2차 단일화談판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김문수는 정당이 나서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가지는 대통령 후보의 제안조차 개무시하면서 범법 행위를 하고 있다. 여론조사 한답시고 강행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 설문 조항에 대해서 하나의 단 한 번의 문의나 상의가 없었다. 당헌 74조 선거에 관한 일은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전반에 대해 정권을 가진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재 국민의 힘 지도부다. 자, 여기서 제가 당헌 74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헌 74조, 국민의힘 당헌 74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지난 5월 3일부터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선출된 날 지난 5월 3일부터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김문수는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후보가 된 다음에 입당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우리 당이 언제 이렇게 외부 인사를 받들어 모시는 경우가 있었냐. 나는 당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당비만 수십억 원을 낸 사람이다. 수십억 원이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수십억 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비 구조라고 하는 게요. 국회의원들은 뭐 몇백만 원씩 냅니다. 당 지도부는 그보다 더 내죠. 그리고 대선 후보로 경선에 뛰면 또 후보 기탁금 내야 돼요. 김문수는 2012년에 대통령 후보로서 경선을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3번 했고 도지사를 2번 했습니다. 평당원으로서 매달 1,000원씩 내는 당비 말고 국회의원으로서 내는 당비, 도지사로서 내는 당비, 대선 후보로서 내는 기탁금과 특별 당비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비만 수십억 원을 낸 사람이다. 그런데 후보 만들어주면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빠이빠이다? 이런 게 도대체 어느 정당 역사에 있느냐?
내가 당 공식 후보가 됐는데 당 공식 후보와 설문 문항, 단일화 설문 문항에 대한 어떤 문의나 상의 없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발표하는 여론조사, 이걸 제가 믿고 따라야 하겠느냐. 이거는 적어도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는 단일화의 당사자들이 설문 문항 하나하나를 가지고,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점을 찍을지 말 건지를 가지고 협상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설문 문항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로 물어볼 때, 그럼 총리가 더 높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문항은 한덕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무소속 후보 한덕수로 물어보면 당연히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설문 문항을 실무자가 뚝딱뚝딱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일화 설문 문항은 김문수 측과 한덕수 측 양쪽이 서로 자기들이 꼭 집어넣고 싶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며칠씩 협상하는 거가 단일화 협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데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문항 정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요?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하라 그래? 어이, 권영세, 권성동, 내 사람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너네 같으면 그런 여론조사 가지고서 너 미안하지만 너 이번에 공천 못 받게 됐다, 승복할 거야? 권영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는 기호 2번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다. 아니 이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정당 기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당 기호. 이게요, 1945년, 48년에 처음 그 재헌의회 구성을 하는 그 50선거 때 도입이 됐어요. 정당 기호라는 게. 그럼 그때 왜 도입이 됐냐? 당시 문맹률이요 95%였어요. 후보 이름을 못 읽어, 유권자가. 정당 이름도 못 읽어, 문맹이니까. 당시에 문맹률이 95%였어요. 근데 이 유권자들한테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 기호를 도입을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99%가 다 문자 해독이 가능해요. 거의 100%입니다. 문맹률이 0에 가까워요. 없애도 돼요. 아니 당 이름 나오고 후보 이름 나오는데 그놈의 기호 1번, 2번, 3번은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긴 하지. 없애도 된다고. 그런데 지금 권영세 말이 한덕수와 단일화 할 때 11일 이전에 해야 되는 이유가 기호 2번 누가 차지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게 7, 80년 전에 문맹률 95%대의 국민한테 했던 얘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아?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11일이 무슨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짜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또 뭐 국민의힘으로부터 선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참 오지랖들이 넓어. 아니 무소속 한덕수가 선거 비용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걱정돼? 그러면 일찍 입당을 시켰어야지 너희들이. 그리고 이거 걱정할 일도 아니에요. 선거 비용은 정당 후보건 무소속 후보건 15% 이상 득표하면은 선관위에서 다 보존해 줘요. 100%. 10% 득표하면 50% 득표해 줘요. 보존해 줘요. 어차피 선관위로부터 다 보존받을 비용인데 그게 뭘 걱정을 해 그렇게. 이게 택도 아닌 이런 그 이유를 내걸어서 마치 11일이 무슨 심판의 날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의도가. 이게 뭐냐? 지그들이 다루기 어려운 김문수 끌어내리고
자기들 말 잘 들을 것 같은 한덕수를 후보로 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지금 한덕수가 잘 부응하고 있어요. 한덕수, 다 당에 일임했어요. 당이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데 왜 당에다가 맡겨? 스스로 결단해야지. 더구나 한덕수가 지금 국민의힘 후보라면 또 몰라. 국민의힘 소속이라면. 한덕수는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소속이에요. 왜 국민의힘에 맡겨? 스스로 결정해야지. 뭘 하든. 김문수는 국민의힘이 제3자에게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김문수가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로 풀어야 될 문제를 또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거가 저는 정말 마땅치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저 쌍권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무작스럽게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일단 법적 안전장치라도 만들어 놔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김문수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하게 된 100% 원인 제공은 쌍권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는 어제 종편에서 나는 대통령 후보 등록할 것이다. 내가 당의 합법적인 후보다. 따라서 나는 당연히 대통령 후보에 등록할 것이다. 그러자 아니 당에서 여론조사 오늘 내일 강행한다는데 거기서 지면은 넌 어떡하려고요? 저도 나는 등록한다. 왜? 나는 그 여론조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자 그런데 그 혼자서는 등록 못하는데 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관위에 당 대표의 직인이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근데 저 당대표 저것들이 도장 안 찍어주면 어떡할 건데?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그게 2016년에 김무성 파동이에요. 이게 당시 당대표였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도장 들고 튀어버렸잖아요.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후보들을. 나중에 보니까 도장은 지 방에 근거에다가 놔두고 몸만 튀었다 그러던데 어쨌건 도장 들고 튄 거지. 이 파동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 김무성이가 갑자기 단식에 튀어들고 권성동이가 단식에 튀어들고 권영세가 입만 열면 지금 김문수를 비난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기도 어렵다. 김문수에게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계속 됐는데 김문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판 방식의 단일화도 있고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도 있다. 당연하죠. 콘클라베 방식, 단판 방식입니다. 여론조사 방식, 그건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일 전에 어떤 형태로는 단일화 될 거라고 할 때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론조사를 내일 저녁까지 하고 11일 날 오전에 발표한 다음에 후보자가 등록하는 여론조사 방식도 여전히 열려 있고 시간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두 사람이 단판에서 나 포기하겠다 하는 단판 방식의 단일화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젯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이 심야 회동했습니다. 후보 강제 단일화는 절대 안 돼. 김문수는 당헌 당규에 따라 법적으로 선출된 후보다.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말이 안 된다. 정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면 안 된다. 단일화가 어떤 경우에도 단일화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일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당은 마땅히 어떻게 하면 김문수의 단점을 보완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지를 고민을 해야지 여기서 계속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단일화만 계속 압력을 가해서 결과적으로 후보 망가뜨리고 공허한 메아리만 돌아오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 얼굴에 침 뱉고 우리 발등에 스스로 도끼 찍는 거랑 똑같다. 후보 교체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당 지도부가 보여주는 행태는 당의 근본과 원칙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당헌 74조 2. 제가 어제 얘기했죠. 이건 후보자 선출과 관련된 조항이지 후보자 교체와 관련된 당헌 규정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 어디에도 후보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법적으로 없다. 따라서 밀어붙이지 마라. 도대체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압박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쌍고는 빨리 사퇴하라. 패륜정당 국민의힘 해체가 답이다. 제가 진작에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벌이지 못한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